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치아입니다. SH와 LH의 부채 규모가 늘어나는 모습에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가 않습니다. 부채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지속가능한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건 물론이고요. 자연스럽게 공공임대주택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 또한 점점 커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전화, 문자 번호 열려 있으니까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중에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또 우리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지금 바로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한데요. 유튜브 들어가셔서 서울경제TV 실시간이라고 검색하시고 실시간 스트리밍 클릭하시면 휴대폰으로도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네, 이번 순서는 레인메이커 이주원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요즘은 참 부동산이 있으면 있는 대로 또 없으면 없는 대로 고민이 참 많은 시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무주택자 그리고 다주택자분들 가운데 다주택자분들의 고민을 좀 해결해 주실 것 같은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매도하지 않고 증여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스마트한 방법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이슈 진단 만나보시죠. 네, 지금 앵커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있어도 고민, 없어도 고민인 부동산인데 차라리 저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 이렇게 먼저 서두를 엽니다. 자, 오늘은 이제 증여를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간단히 끝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우리가 생존 지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정글이나 이런 데 뚝 떨어졌을 때 정말 살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지식인데, 자, 다주택자 분들은 지금 그 생존 지식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세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 오늘 증여에 대한 건데요. 증여세에 들어가기 전에 뭐 굉장히 많이 써 있죠. 집이 시장에 더 안 나오겠다. 그러면 집값이 더 오르지 않을까. 이게 대체적인 지금 대세입니다. 그 원인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제 설날을 구정 전에 뭐 공급 대책이 또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급 대책 나왔고 그리고 앞으로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한 4만 호 정도 신축 빌라들을 역세권에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공급 대책은 웬만하면 다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3기 신도시에 지금 좀 기대를 걸고 계시는데 문제는 그거죠. 우리가 뭐 월세나 전세 사시는 분들 임차인들 입장은 뭐 다 아시겠지만 내 집이 아니니까 집에 못 박지 못한다 이거 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사실 이 3기 신도시나 이런 공공임대 얘기가 계속 나온다는 거는 주인이 이제 내가 아니라 공공, 그러니까 정부가 되기 때문에 사실 뭐 못 받게는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평생 빌려 사는 집을 과연 우리가 원할 것인가 이 문제가 또 귀결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서울 도심에 있는 그 빌라를 이제 한 4만 채 정도 이렇게 공급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아파트를 접근할 수 없는 분들은 빌라라도 사야 되겠다. 주거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 많이 사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서울 도심에 있는 빌라들은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상당히 뭐 좋긴 한데 문제는 4만 호라는 것이 단독주택 2,000호를 우리가 매입을 해서 정부가 매입을 해서 지어야만 되는 바로 그 물량인데 서울의 단독주택이 2,000개가 뭐 남아 있을 수 있는 것도 상당히 그 구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렇게 해서 한다는 게 상당히 쉽지가 않다. 그리고 민간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공공이 가져가기 때문에 민간들끼리 지금 거래할 수 있는 공급량이 줄어든다. 결국은 이렇게 또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지금 보유세, 그다음에 그 비과세 요건들이 실거주를 할 수 꼭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그 전세 물량들이나 임대로 나올 수 있는 물량들이 굉장히 적어지고 있죠. 그래서 양도세가 또 이번에 6월 달부터 또
굉장히 크게 오르죠. 최고 세율도 많이 올랐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데 이게 공급은 계속 부족하니까 집값은 계속 오를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양도 대신 바로 증여를 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 이렇게 양도가 아니라 이제 증여세에 여러분이 귀를 기울여셔야 되냐? 이걸 잠깐 좀 길게 좀 풀었고요. 자, 그래서 증가가 작년 6월, 7월에 굉장히 이렇게 큰 폭등을 했고요.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지금 추세입니다. 그리고 페이크 바잉으로 해서 30대가 가장 많이 아파트를 많이 샀다고 하는데 역시 증여를 받는 수중자도 30대가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30대 자녀들한테 많이 증여들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원래 증여를 왜 하냐? 사실 양도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겁니다. 과거에서부터 양도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데 최근에 이제 증여하는 추세는 종부세까지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종부세 부담을 덜기 위해서도 지금 증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양도 차익을 증여를 하게 되면 일부 실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절세 효과가 있다고 이미 알려져 있죠. 자, 다주택자들은 종부세나 양도세 줄이려면 사실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파는 거죠. 가장 쉬운 방법. 근데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도세 중과가 지금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세부담이 급증을 했죠. 지금 현재도 지금 3주택자들은 62%, 6월 1일부터는 75% 최고 세율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사실 내 재산 반 이상을 그냥 나라에 뺏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임대사업자 등록이라는 또 방법이 있었죠. 그러나 9.13 이후로 이 종부세 합산 배제의 혜택은 없어졌고요.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 이제는 뭐 등록을 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4년 단계도 없어졌죠. 그래서 이것도 안 된다. 자, 그래서 이제 현실적 대안은 증여다라는 거죠. 단 증여가 또 작년에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증여 취득세를 또 12%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자, 증여 취득세 나왔는데 원래는 이제 증여 취득세는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할 때 원래는 시가의 취득을 내죠. 일반 거래에서는. 그런데 이제 증여에 있어서는 공시 가격의 3.5%를 취득세로 냅니다. 자, 그런데 작년에 지방세법이 개정이 됐죠. 증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니까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그것도 공시가가 3억 원 이상이다. 이러면은 증여 취득세는 12% 이렇게 4배 가량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모두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비조정 대상 지역이나 공시가 3억 원이 안 되는 것은 여전히 3.5%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증여하시는 분이 1세대 1주택자가 내 자녀한테 자녀가 뭐 다주택 아무 상관없습니다. 증여하시는 분의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자다. 그러면은 3.5% 그리고 뒤에 나오겠지만 대출이나 전세 보증금을 낀 바로 그런 주택 부담부 증여를 할 경우에도 3.5%의 취득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증여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상속과 증여의 다른 점은 사실 상속과 증여는 세율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상속은 누구한테 얼마나 많이 나눠주든 간에 어쨌든 상속 재산 총액에 대해서 물리는 세금이고요.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나눠줄수록 증여세가 세율이 적어집니다. 왜냐하면 한 명한테 몰아주면 이게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자녀와 그리고 가족들에게 나눠줘서 분산시키는 게 증여한테는 상당히 절세 방법이죠. 그리고 또 증여 재산의 공제가 뭐냐면 자녀 성인 자녀당 5천만 원이 비과세고요. 배우자는 6억이 비과세가 되죠. 그러나 이건 건 바이 건으로 계속되는 게 아니라 10년간 합산한 금액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10년마다 증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10년마다 리셋이 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고요. 자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부터 2천만 원 그리고 10살 때 2천만 원 가능하고요. 성인이 된 20살부터 5천만 원 가능하죠. 그래서 30세까지 1억 4천만 원을 증여할 수 있다. 그게 비과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통 이제 증여를 하는 이유가 상속 재산을 좀 절세하기 위해서 증여하는 경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주의하실 게, 그 한 10년 안에 돌아가실 가능성이 높으신 정말 초고령자 분께서 상속을 하실 경우에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상속 이제 자녀나 바로 그 배우자한테 상속을 하실 경우 10년 안에 돌아가실 경우에는 상속 재산에 이 증여 재산이 다시 합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대신 내 딸 같은 며느리, 그리고 아들 같은 사위, 그리고 손자, 이렇게 비상속인인 가족에게 증여를 할 때는 5년간 합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절세 방법으로 또 이렇게 사용들을 하시죠. 자, 증여 시기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증여 시기가 언제냐? 두 가지 지금 날짜가 나오죠. 자, 첫 번째가 올해 기준으로 해서 4월 30일 이전에 증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4월 30일 왜죠? 이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공시 가격에 기준으로 해서 증여 취득세가 나옵니다. 그런데 4월 30일 날 바로 내년도, 그러니까 2021년도부터 2022년 4월 29일까지 그 공시 가격이 결정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매년 공시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 평균 공시 가격이 한 14%까지 이렇게 올라가 있고, 또 표준지, 그러니까 땅값의 공시지가 같은 경우에도 올해 한 10% 올릴 거다, 이렇게 예상치가 나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공시가 2억 9천짜리를 증여를 하시려고 했는데 이때를 넘어버리면 3억이 넘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공시되기 전에 예전 공시가로 하셔라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5월 31일. 자, 왜 그러냐면 6월 1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유세, 재산세와 종부세의 과세 기준이 되는 날입니다. 이때 누가 소유자에 따라서 종부세를 내게 되는 거죠. 재산세랑. 그렇기 때문에 5월 31일 이전에 이렇게 내셔야 종부세를 요즘 줄이기 위해서 증여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종부세의 합산을 안 하기 위해서는 5월 31일까지 소유권 이전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증여를 하시려면 차라리 이전에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증여를 한 다음에 바로 팔면 안 됩니다. 증여를 한 다음에 최소한 5년 있다가 양도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증여를 하는 이유가 양도 차익을 이미 실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의를 바꿔가면서 바로 증여를 한 다음에 바로 양도를 하게 되면 그만큼 양도세가 절감이 되겠죠. 이거를 뭐 국세청이 모를 것 같습니까? 당연히 알죠. 그렇기 때문에 5년은 최소 5년을 지나고 팔아야만 2월 과세가 안 됩니다. 2월 과세라는 게 뭐냐면 원래 이 양도하는 증여하는 시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양도세를 매겨야 되는데 원래 취득가 처음에 그 취득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양도 차익이 되게 커지죠. 그렇게 되면은 증여받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증여 중에서도 요즘에 가장 유행하는 게 부담부 증여라는 겁니다. 부담부 증여가 뭘까요? 자, 이 시가가 현재 5억인 그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빠고 딸입니다. 아빠가 딸한테 뭐 돈 받고 이거를 증여하진 않겠죠. 근데 보통은 자, 5억인데 보증금이 2억이 껴 있습니다. 그래도 아빠가 딸한테 돈을 안 받았어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자, 국세청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보통은 금전적인 대가가 왔다 갔다 해야만 이제 양도세를 물게 되거든요. 근데 돈이 안 왔다 갔다 했는데 왜 양도세를 내야 되냐? 아빠는 이 보증금 2억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내 채무가 딸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금전적 이익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양도세를 내야 되고요. 딸은 5억에서 이 보증금 2억을 뺀 증여 3억에 대해서 또 증여세가 또 부과가 되고요. 전체적인 증여 취득세를 또 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부담부 증여는 그냥 일반적으로 5억을 그냥 증여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세제 효과가 큽니다. 그런데 특히 이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아빠가 1세대 1주택일 경우에 이 양도세는 비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효과를 보게 되는 게 바로 부담부 증여에서도 1세대 1주택자가 증여를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조정 대상 지역에 다주택자가 아빠가 현재 상태에서 증여를 한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역시 양도세 중과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께서 세무사 전문 세무사와 상담을 하셔서 부담부 증여로 해서 나가는 돈이 세이브가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갖고 있는 게 종부세 내는 게 나은 건지 양도하는 게 나은 건지 이제는 좀 비교를 하셔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거고요. 특히 이제 이 부담부 증여 같은 경우에는 양도 차익이 큰 부동산일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강남에 앞으로 이제 재건축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미래 가치가 더 높아질 거기 때문에 미리 증여를 해놓으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가장 싼 거. 자, 첫 번째가 샤넬 가방이고요. 두 번째가 싼 게 강남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증여세다. 그러니까 빨리 할수록 바로 절세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증여세다. 이렇게 오늘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네,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가진 부동산 자녀나 배우자에게 똑똑하게 증여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지 똑똑한 선택을, 내게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투자 지역도 공부해 보겠습니다. 딱 한 지역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이사님과 오늘 가볼 지역은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인데요. 7호선 뚝섬 유원지역 근처에서 투룸구조의 다세주택 찾아보겠습니다. 자, 가격은 약 4억 2,500만 원에서 4억 3천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자, 우리가 좋아하는 한강 쪽 따라서 투자처 몇 군데 없는데 광진구 자양동 가보겠습니다. 입지하고요, 호재 어떤 게 있는지 만나볼까요? 네, 거의 1년 만에 제가 광진구 자양동을 소개시켜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도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자양동의 물건 하나만 소개시켜 달라고 그렇게 많이 연락들이 오셨는데 제가 not today 맨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오늘은 없다. 예, 왜냐면 자양동이 여러분이 항상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는 재개발 가능성이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물론 재개발이 가능성이 있는 것도 있죠. 그러나 지난 1년 동안에는 그 가능성이 있는 물건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좀 가능성이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소개를 드리는 거겠죠. 자, 7호선입니다. 뚝섬 그 유원 지역에서 뚝섬 유원 지역은 바로 뚝섬 한강 유원지를 끼고 있는 굉장히 좋은 곳이죠. 그리고 바로 한 정거장이 청담역입니다. 그래서 강남이 바로 그리고 청담대교를 통해서도 바로 청담 삼성까지 이어지는 곳이죠. 자, 여기에 이제 자양동이 위치를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바로 옆에는 성수 전략정비구역, 그러니까 남향으로 한강을 바라보는 초고층 빌딩들이 들어오는 것이 성수 전략정비구역, 그리고 그 옆에 자양사동의 재개발 구역들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역이 이제 자양동,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을 해야 되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 광진구는 지금 3대 랜드마크 사업이 있습니다. 동서울 터미널, 현대화 사업, 그리고 뭐 중곡 의료단지, 그리고 구이 자양, 그 첨단 업무단지, 이렇게 랜드마크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계획이 잡혀 있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원래는 이제 광진구 자양동 같은 경우에는 가장 그 청담, 그 압구정, 그리고 이 잠실, 송파 쪽하고도 연결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또 한강을 때문에 한강의 개발 계획, 그리고 가장 강남 접근성으로 해서 배후 주거지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최근에 뭐 건대 상권을 통해서도 많은 뭐 백화점이라든지 마트 이런 게 충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종합병원, 무조건 좋은 거주지로서의 종합병원 입지가 또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린이 공원이라든지 한강 뚝섬 공원이라든지 서울숲 이런 것들이 다 있죠. 그래서 강남의 배후지 역할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원래 광진구 자양동을 여러분이 만족하실 아니라고 제가 생각을 듭니다. 자, 재개발 얘기 좀 해보죠. 성수 전략정비구역 바로 옆에 위치를 하고 있고,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바로 그 지역입니다. 여기에 뭐 지금 투자 들어가실 분들은 현금 부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데 바로 그 옆에 자양동 시작이 됩니다. 자양 4구역, 그러니까 자양 4동에서 지금 1, 2, 3, 4구역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지금 하늘색 부분 1구역, 3구역, 4구역 요 부분은 지역주택조합으로 지금 사업 방식이 가고 있고요. 이 구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 건대역이죠. 그래서 역세권 시프트 개발 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여러분들께서 투자 좀 안전하게 하시려면 이 구역 쪽으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여기 만만치 않습니다. 투자 금액이. 그렇기 때문에 자, 그 지역
주변으로 우리가 정말 괜찮은 지역들을 이제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건대 바로 옆에가 이제 구의역인데 구의역에는 첨단 업무단지가 행정타운이 지금 조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좀 연기가 됐지만 2024, 5년 정도 완공이 될 예정이고요. 또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또 브랜드 아파트 단지와 그리고 행정타운이 같이 들어오는 그 개발 사업이고요. 자, 그리고 동서원 터미널도 현대화 사업이 잡혀져 있습니다. 37층에서 45층 3개의 동의 오피스와 복합시설들 들어오고 터미널은 지하화되죠. 그리고 여기에 또 세종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해서 그 시너지가 굉장히 클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집가 상승할 수 있는 랜드마크 요소가 옆에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적 가치, 사업성이 높아지면 당연히 재개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특히 광진구가 갖고 있는 것이 가장 약점이 사실은 2호선 라인의 지상철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토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가 없는데 이거에 대한 재원만 마련되면 사실 이게 지중화가 되는 지금 추세죠. 사실 역세권 개발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면 광진구에 상당히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따라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양동에서도 지금 재개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재개발이 진행되는 지역 주변 지역이기도 하고 그리고 한강과 맞닿아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 투룸의 가격 궁금하고요. 요즘 재개발 관련해서 가격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전략 좀 세워볼까요? 네, 자양동에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현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께 약간 비밀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매매가 시세는 4억 2,500에서 4억 3천만 원 정도 지금 투룸 기준으로 나와 있고요. 자, 임대가 4억에서 4억 500만 원 정도 계속 맞춰지고 있습니다. 사실 1년 전에 역삼동 투룸 가격인데 엄청나게 지금 전세가 높아져 있는 거죠. 따라서 실제 투자 금액이 2,500에서 2,800만 원, 거의 3천만 원 정도로 여러분 투자가 가능한 그래서 자양동에 지금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좋은 단지다라고 볼 수 있고 7호선 뚝섬 유원 지역 역세권입니다. 그리고 강남의 현대 GBC 업무단지의 주거 역할을 하면서 앞으로 성수 전략정비구역과 자양 4동 재개발 사업지 인접하면서 같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가능성도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 가득 품고 있는 광진구 자양동에서 만나보는 주택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지역처럼 재개발이 기대되는 지역, 그리고 서울 안에서 역세권 개발의 유망 지역, 전화, 무료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 통해서 무료로 전화 상담 이어진다고 하니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님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지원 이사님의 부동산 정보들 다시 확인해 보시죠.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1월 1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자산시장 과열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현재 경제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연 0.5%인 기준금리를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지난해 12월 기준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연 0.9%로 전월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1월 전국의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85.2로 전월 대비 11.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주도 사업의 추진이 가시화되면서 해당 사업을 추진할 여건이 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사업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는 모습입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고요. 오늘은 부동산의 마스터킥 김기현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팀장님, 요즘요, 이 입지 좋은 주택, 다세대 주택의 인기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던데 오늘 주택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첫 번째 지역은 마포구 망원동입니다. 강북구 핫플레이스 지역인 이곳은 주거와 또 업무, 상권이 잘 어우러져 있으면서 또 한강을 품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이곳에 곳곳에 생기는 이런 개발 호재 등이 또 잘 어우러져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지역은 강남구 삼성동입니다. GTX-A와 또 신호선, 그리고 2호선, 뭐 KTX, 위례 신사선 등 교통 호재만으로도 그 호재가 넘치는 지역이지만 여기에 국제교류 복합지구와 이런 GBC 센터 등 대형 그런 개발 호재들이 넘치고 있는 지역, 강북과 강남을 대표하는 두 지역 오늘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북과 강남 각각 핫한 지역을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먼저 강북 쪽으로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김기현 팀장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인데요. 6호선 마포구청역 부근에서 스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자, 가격은 약 5억 7,500만 원에서 5억 8,500만 원 예상되네요. 자, 마포라고 하면은 상권 자체가 일단 많이 좋은 동네인 것 같아요. 이대나 홍대 쪽도 생각이 나고, 이 망원동이라고 하면 저도 카페 거리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는데 여기 주변 분위기가 어떨까요? 네, 서울 강북권에서 마용성은 마포와 용산 또 성동구를 뜻하면서 이런 강북권 부동산에서 핫플레이스인 지역입니다. 그중 마포구는 이런 전통적인 주거와 또 업무, 상권 등이 잘 어우러져 있는 지역인데요. 마포구 공시지가를 살펴보면요, 강남을 넘어선 이런 공시지가 상승률과 17년도에서부터 19년도 3년 동안 공시지가 1 위에 오른 것을 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마포구의 주요 상권 중 하나인 홍대 주변으로 이런 많은 상권들이 발전을 하면서 주변으로 그 상권을 합정을 지나 또 망원, 그 상수 지역으로 퍼지고 있는데, 이 퍼지는 상권에 따라서 부동산의 시세가 많이 또 올라가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를 따라서 이 공시지가도 많이 올라간 부분인데 지금도 상권이 잘 갖춰져 있고 더욱 커지는 중이라 강남 못지않은 상승세를 지켜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토지 및 이런 인근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분양가 등도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겠고요. 마포구는 이런 서울의 서북부, 중서부에 위치해 있고 세대수가 약 17만 세대로 인구수가 약 37만 명으로 되는데 빠져나가는 인구보다 들어오는 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주거와 상업 그리고 업무 지역이 고르게도 퍼져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마포는 주거 중심에 이런 망원, 연남동, 합정, 연미동 등이 있고요. 상업 중심에 또 동교동, 서교동에 또 홍대 상권이 있고, 업무 중심에 이런 상업, 상암, 공덕, 마포 등이 있습니다. 서울시 24개 중에서 4개 구 중에서 7번째로 많은 그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풍부한 유동 인구와 또 지역 경제 활성화로 지역 수요 증가에 따른 이런 부동산의 가치 상승이 또 예고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교통을 보시면 이런 서울 서북부와 또 동북부를 관통하는 6호선 마포구청이 또 도보 3분권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은평구를 돌고 한 바퀴 내려오는 이런 6호선이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을 더욱 향상시켜주는데, 마포구청을 통해서 이런 디지털 미디어 시티의 이런 상암동과 또 우측으로 합정 공덕을 지나서 용산의 이런 업무지구로의 그 접근성을 또 향상시켜줍니다. 합정을 통해서 또 2호선을 환승하시면 또 강남과의 접근성도 뛰어나다 볼 수 있겠고요. 또 차량을 이용하 한강변을 따라 나 있는 이런 강변북로와 또 올림픽대로 또 서부 간송도로 등 서울 전 지역으로도 접근이 용이한 지역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 이러한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일자리 수요도 상당히 높게 나오고요. 그만큼 튼튼한 수요층과 안정적인 임대차를 시장하는 이런 토대가 잡혀 있다고 볼 수 있겠고, 또 주변으로 연대, 홍대, 이대 이런 각종 유명된 그 대학들과 유명 상권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공실 걱정 없이 임대 놓으시기에 좋은 지역이라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집과 인접한 녹지 공간은 이거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수익 창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요. 망원동 좌측으로는 이런 콰즈카 환경 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거대한 녹지인 난지공원을 비롯해서 또 하늘공원, 평화공원동이 또 조성이 되어 있고, 아래쪽으로는 또 한강이라는 거대한 또 프리미엄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점점 더 발전해 나가는 망원동의 상권을 보실 수 있는데, 정통시장의 이런 명맥을 이어나가는 망원시장과 또 망원 월드컵 시장은 힘든 코로나 시대에도 사람들의 발길이 또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이태원이나 이렇게 명동 지역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인해서 많은 상점들이 또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런 망리단길 같은 경우에 많은 유동 인구로 인해서 공실률이 또 서울 최저를 또 기록을 하였습니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요, 올해 작년 2, 4분기 서울 중대형 상가 평균 공실률이 7.9%이나 그중 망원동 상권은 또 1.6%로 공실이 서울 최저를 또 기록을 하였습니다. 또 마포구는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지역입니다. 전통적으로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고 또 교통으로 또 특장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풍부한 수요층을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망원동은 한강이라는 이런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기본 인프라가 탄탄한 지역으로 오늘 소개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기 있는 좀 개발이 기대된 지역을 묶어서 부르곤 하는데 마용성 세 글자 중에 자랑스럽게 첫 글자에 이 마포구가 들어가 있죠. 과연 앞으로의 마포구 전망이 어떻길래 소개해 주는 걸까요? 라고 궁금하실 것 같은데 여기에 개발 호재 어떤 게 눈에 띌까요? 네, 8년째 표류해 오던 롯데그룹의 이런 상암, DMC, 복합 쇼핑몰 개발 속도가 또 내게 되었습니다. DMC역에 롯데몰이 또 착공 있어서 명실상부 마포구가 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어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1월 27일에 서울시 이런 도시공축 공동위에서 롯데 쇼핑몰의 상암 롯데몰의 심의가 또 가결이 되었고요. 상암 DMC 특별구역의 이런 세부 계획 결정안이 결정됨에 따라서 상암 복합 쇼핑몰은 연내 착공이 또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고 일정에 따라서 인허가 등을 거치면은 2025년에는 상암 롯데몰이 또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백화점과 또 영화관, 또 복합 쇼핑몰, 오피스 등이 또 들어옴으로써 명실상부한 이런 마포구의 지역 경제와 또 문화 생활에 또 큰 지도가 그려지게 될 것 같고 이 지역의 또 새로운 랜드마크로 또 부상하게 되어서 이런 매매가 또 임대 수요, 임대 상승이 예상이 되고요. 또 부동산 활성화와 또 주변의 이런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상암 롯데몰은요, 지하 DMC역과 또 지상 DMC역 모두 직접 연결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DMC역은 또 강북 횡단선과 또 서부 광역철도까지 예정대로 완공이 될 경우에 5개의 노선이 들어옴으로써 환승역이 되어서 이렇게 교통의 또 중심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재 상암 DMC 주변으로 상업시설이 절대적으로 좀 부족한 상황인데 또 상암 롯데몰이 완공이 되면 상암 수색의 이런 부도심에 걸맞는 문화와 또 편안한 시설이 갖추어지고 중심 상업지구로서 또 그 역할을 또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호재로는 당연히 화력발전소의 이런 공원화 및 문화 창작소 조성 사업입니다. 과거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출발하여서 많은 발전과 변화를 거듭하여서 세계 최초로 지하 가스 발전소로 재탄생되었는데요. 발전소는 지하하고 또 지상은 또 공원화하여서 주변으로 이렇게 공원을 주민들에게 개방을 하고 있고요. 폐지된 서울 화력발전소 4호기를 이런 문화예술로 인해 창작 공간으로 또 조성한다는 아이디어로 세계 최초의 이런 지하 복합 발전소가 건립이 되었습니다. 현재 서울발전본부는 지하에서 전력과 난방열을 생산하고 있고요. 지상 공원은 또 1차로 조성이 공원이 완공이 되어 있습니다. 폐지된 이런 발전 설비는 프랑스의 이런 폼피두 센터와 같은 문화예술 공원으로 또 재탄생 예정입니다. 마포구는 이런 당연히 화력 발전소를 지하 사업과 연계해서 이 지역 일대를 또 과거 석탄 나르는 곳에서 문화를 나르는 곳으로 이렇게 재탄생시키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대와 이는 당연히 화력 발전소와 또 한강으로 이어지는 이 지역은 역사적 흔적을 기반으로 한 이런 철길 테마 거리로 재조성해서 이런 마포구를 대표하는 대규모 또 공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또 보여집니다. 지상에 있던 발전소가 지하로 내림으로써 지상부에 이렇게 대형 녹지공원이 조성이 되고요. 워라밸 시대에 이런 저녁에 있는 삶을 즐길 수 있는 또 공간으로 조성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또 방문하는 유동 인구의 증가로 이런 주변의 시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곳으로 판단해 볼 수 있겠고요. 앞으로의 이런 개발 소식도 많은 호재들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월드컵 대교 또 개통 소식인데요. 서부간선도로와 연계해서 올해 또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월드컵 대교는 왕복 6차선으로 월드컵대로 이런 증산로에서 양평동 성상대교에 몰리는 그런 통행량을 상당수 이렇게 분산시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한 강서 및 이런 경기 남서 지역과 또 강북을 연결하기 위해 계획이 되었는데 이로 인해서 교통 편의성이 강화되고 또 수요 유입이 증가되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서부간선도로 지하와 또 연계되면 지역 내 이런 또 교통 편의가 대폭 향상이 되고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현재 30분대에서 10분대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서부간선도로 지하 같은 경우에 올 1월 기계 설비가 공사 중이고
있고 올 6월에 또 시운전이 예상돼 있고 9월부터 개통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 개통이 되면요. 인근 지역으로 이동성이 또 향상이 되고요. 또 서해안 고속도로 진입이 또 수월해지기 때문에 지방으로의 이동성도 또 대폭 향상되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로 이런 서부광역철도 소식도 있는데요. 이 역시 원종에서 홍대로 이어지는 서부광역철도는 환승적인 상암 DMC를 따라서 지역 이동성이 더욱 향상되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7권역 내용이 있는데요. 법정 최상위 계획인 이런 2030 플랜을 근거로 두고 수립한 서울 최초의 또 한강 관련 기본 계획입니다. 망원, 합정, 서강, 당산에 이르는 한강 지역을 문화와 이렇게 창조 문화 권역으로 지정한 내용인데 생태 환경을 또 개선하고요. 친환경 쪽으로 이용을 해서 다양한 이런 수변 활동을 할 수 있고 역사 문화 자원 등이 또 복원이 되어서 시민이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더욱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로 인해서 이런 보행 접근성도 개선이 되고 유동 인구의 증가로 이런 지역 상권 발전은 물론 지역 가치로 이루어지는 것이 또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많은 호재들이 이건 마포구 망원동의 가치를 상승시켜줄 수 있는 요인이라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바로 가까이에 상암동 쪽에 쇼핑몰이 완공되면 그 수혜 받아볼 수 있겠고 드디어 완공이 되는 이 월드컵 대회 수혜를 투자만 하시면 바로 받아볼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집콕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이런 3룸 주택의 인기가 더 커져가고 있는 것 같은데 망원동 쪽에서 시세, 주변과 비교해서 어떨까요? 네, 6호선 마포구청역을 3분대 이용할 수 있는 3룸 주택이 매매가 5억 7,500에서 5억 8천만 원대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전세가 같은 경우는 5억 3,500에서 5억 4,5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전세 안고 투자하실 경우에 4천만 원 보유하시면 또 투자 가능하시겠고 월세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대출이 가능하시다는 전제하에 대출액 2억 3천에서 실투자금 2억 9,500에 또 3억 500만 원 정도 보유하시면 보증금 5천에 월 120에서 130만 원의 이런 수입 창출 또한 가능하다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3룸 가격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미지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마포구 망원동에서 만나보는 3룸 다세대 주택이었고요. 다음 지역도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팀장님과 이번에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이네요. 9호선 수임 분당선 함께 지나는 선정능력 역세권에서 이번엔 방 2개로 이루어진 다세대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자, 시세는 약 6억 원에서 6억 8천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자, 우리가 투자 지역 찾을 때 강남 빼놓으면 섭섭하죠. 자, 강남 안에서도 삼성동을 보고 계시거든요. 여기는 굉장히 일자리도 많고 그 일자리도 그냥 일자리가 아니라 첨단 일자리 같은데 주택 주변이 어떨까요? 네, 강남구 중에서도 가장 입지가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강남구 삼성동입니다. 전국에 이런 근로자가 가장 많은 그 지역이 바로 서울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서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근로자가 일하는 것이 바로 강남구입니다. 그 중에서도 삼성동은 이런 핵심 업무 지역이라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런 삼성동에 있는 코엑스를 시작으로 해서 테헤란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벤처산업 벨트는 대기업을 비롯해 많은 업무 시설들이 또 밀집되어 있습니다. 약 94만 명의 그런 근로자가 일하는 것으로 또 보이나 앞으로 들어서 이런 GBC나 또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완공이 된다면 그 수가 이렇게 100만 명을 또 넘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러한 탄탄한 일자리 수요가 또 받쳐주면서 주거 지역 또한 그에 걸맞는 또 가격대를 또 자랑을 하고 있는데요. 2020년 이런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그런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살펴보면요. 서울시가 또 13년 만에 또 최대의 상승폭을 또 보여주었습니다. 한강 위쪽으로 이렇게 마영성강으로 불리는 지역도 이렇게 많은 가격 상승률을 보이고 있지만 강남은 보면요. 무려 25% 상승률로 1위를 또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만큼 토지의 가치와 또 주택의 이런 지속적인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교통을 보시면요. 서울을 순환하는 2호선을 시작으로 해서 그 위쪽으로는 그 7호선과 또 수인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는 또 강남구청역이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9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서울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지하철에 이렇게 바둑판처럼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주변 업무지로의 접근성이 굉장히 또 뛰어난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삼성역은 또 GTX A노선이 들어오게 되는데 또 위로는 파주와 아래는 또 동탄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GTX C노선 같은 경우에는 양주에서부터 수원까지 연결되는 노선인데 두 노선 이곳 다 삼성역으로 또 들어오게 됩니다. 경기 지역에서 삼성역으로 이렇게 두 노선들이 연결되는 점만 봐도 입지적으로 또 얼마나 중요한 지역인지 또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풍부한 생활 인프라가 잘 구성이 되어져 있으면서 주변에 수많은 일자리 타운과 또 고소득층의 풍부한 우량 임차인들이 거주하는 대표적인 서울 직주 근접 지역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지역입니다. 인구의 그런 집중화와 또 교통,
강남의 파라군, 이런 강남의 입지적 장점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한번 거주하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힘들다고 하는 강남입니다. 그만큼 이렇게 편리한 생활 인프라와 교통 환경 그리고 거주 요건이 조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그런 강남의 큰 개발인 국제교류 복합지구의 핵심 영향권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도 이미 100만 명에 가까운 일자리의 수요가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든지 1위를 가장 많이 하는 지역이 강남이기도 하잖아요. 자, 저희가 주택을 찾는 삼성동에 기대되는 개발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첫 번째 개발하면요. 강남하면 빼놓을 수 없는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소식이 있습니다. 코엑스에서부터 이런 잠실 운동장 지역을 국제교류 복합지구로 또 지정이 되어 있고요. 서울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이런 공간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축구장 면 11배의 규모로 조성이 되는 사업으로서 이런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으로서 대규모 가용지가 발생이 되었는데 이것을 기회로 해서 이 지역이 가진 잠재력을 또 충분히 활용하고 국제 업무와 또 전시, 이런 컨벤션, 마이트 산업 등을 중심으로 해서 계획적 개발을 또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생되는 이런 생산 유발 효과는 3조 6천억 원에 달하고 이런 4만 명의 이런 고용 창출과 120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또 예상이 되어집니다. 여기에 이런 86 아시안 게임과 또 88 서울 올림픽이 대한민국의 서울 스포츠 메카인 잠실 운동장도 이런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에 따라서 잠실 운동장이 또 새로운 모습으로 조성이 될 계획이 있습니다. 외관은 지금의 형태를 유지하지만요, 내부와 이런 동선 등은 지금의 이렇게 단절된 공간에서 또 개방된 공간으로 변경이 되어서 언제든 또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또 탈바꿈이 될 예정이 있습니다. 4년 또 완공이 될 예정이고요. 국제 스포츠의 이런 이벤트 중심의 스포츠 메카 역할을 또 수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현대차 GBC 같은 경우에 착공 소식이 들려오면서 주변 일대가 이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그만큼 이렇게 파급 효과가 또 엄청나다고 볼 수 있겠고 이곳이 완성이 된다면 새로운 랜드마크로서 또 그 역할을 또 톡톡히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내 최고 높이 이런 105층 높이로 서울시의 이런 건축 허가를 통과한 상태지만 현대차 그룹이 이런 내부의 회의 결과에 또 105층 한계동에서 30층에 이런 3개동으로 또 조정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서 서울시와 그런 내부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초 원안대로 이런 105층의 랜드마크성, 상징성을 가진 그런 높이로 갈지, 대신 저비용의 이런 고효율을 노리는 경제성에 맞춰서 설계가 변경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건물 높이에 따른 이런 변경은 있겠지만 이런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로서의 역할 자체는 또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오른 국제교류 복합지구 및 GBC가 또 완공이 되면요, 교통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부분들이 또 개선이 돼야 되는데 이에 맞춰서 서울 중심부와 또 수도권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망인 또 코엑스와 현대차 GBC가 또 들어오고 또 GTX A 노선과 GTX C 노선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삼성역 사거리에서부터 이렇게 코엑스 사거리 약 600m 구간에 지하 6층에서 6층 규모로 광역 복합 환승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3개의 사업 공구로 나뉘어서 이런 대림산업과 또 현대건설, 롯데건설이 또 입찰된 상태인데요. 상업 및 이런 공간 문화 시설들, 코엑스와 또 GBC, 또 공간적으로 기능적 연결을 해서 잠실 야구장에 이런 30배의 규모로 대규모 지하 도시가 또 완공이 될 예정이 있습니다. 지하 1, 2층엔 이런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공간과 상업, 여행, 또 문화예술 공간 등이 생기고요. 편리하게 또 공항으로 접근하실 수 있는 도심공항 터미널과 또 주변 업무지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버스 환승 센터도 구성이 되어집니다. 또 국제교류 복합지구 조성 사업에 따라서 이런 탄천변 주차장도 폐쇄가 되는데 폐쇄에 따른 이런 주차 공간 부족이나 또 주변의 지역 관광버스 주차 수요들을 고려해서 적정 주차 공간 또 확보될 계획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또 운정, 또 삼성, 동탄에 이르는 GTX A 노선과 의정부, 삼성, 금자월에 있는 GTX C 노선, 여기에 KTX, 위례 신사선 등의 역사를 또 한 곳에 집착하여서 이런 철도 허브가 구축이 될 예정인데요. 이러한 광역 철도 노선의 중심에 위치한 것이 바로 삼성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약 63만 명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이런 허브 역할을 수행해줄 것으로 보여지고 수도권 시민들의 이런 통행 시간이 대폭 단축되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공사를 한 번에 실시해서 그러한 또 장기간 공사에 따른 교통 혼잡이나 시민 불편들도 또 최소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삼성동 인근에도 많은 개발 호재들이 소식들이 들려오는데요. 첫 번째로 또 신분당선 현재 1단계로 강남에서 신사까지 공사 중이고요. 2단계까지 공사가 진행이 된다면 한남동에 지나 용산에 이르는 거대한 또 지하철이 생기게 됩니다. 2027년을 목표로 해서 용산까지 연결됨으로써 이런 주요 업무지로의 접근성이 더욱 용이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위례 신사선은 강남권 신도시로 조성이 되었지만 결정적으로 이렇게 도시를 관통하는 전철 노선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부산에서 서울시와 거리는 가깝지만 교통이 불편한 지역인데 이렇게 생김으로써 그 많은 노선들이 이렇게 삼성동으로 들어온다는 것으로 또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이 외에도 이런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이나 서초대로 이렇게 개발 계획, 롯데 칠성부지 개발 호재 등 셀 수 없이 많은 호재들이 강남 3구에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노선 등과 새로운 일자 등이 생김으로써 강남은 또 지금보다 더 발전하고 또 가격이 오르는 지역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고, 강남의 불패신화는 앞으로도 계속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입지가 곧 개발 호재가 되는 그런 지역으로 보입니다. 자, 강남구 삼성동 가격만 맞는다면 나도 욕심이 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자, 삼성동 역세권의 투룸 가격 좀 공개해 주시죠.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강남구 삼성동입니다. 그만큼 희소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지역 대지면도 18제곱미터 이하는 또 거래가 또 가능하고 또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라서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매매가 6억에서 6억 8천만 원대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층이라든지 향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씩은 변동이 있을 수 있겠고요. 투자금 모두 5천만 원을 볼 수 있겠는데 전세가 5억 5천에서 6억 3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전세 안고 투자하실 경우에 5천만 원에 투자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월세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보증금 5천에 월 160에서 170만 원에 이렇게 수입 창출 또한 가능하겠고, 보통 자녀분들에게 증여를 통해서 투자하신다면 또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겠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전략적으로 접근해 봤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지만 투자를 할 수 있는 주택으로 강남구 삼성동에서 만나봤고요. 무료 상담 소식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1:1 무료 상담 진행되는데요. 2021년 부동산 투자 설명회라고 합니다.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전략을 세워보길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 많은 연락 주셔서 선착순 10명 안에 들어가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 시간 채워주신 팀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김기현 팀장님의 정보들 확인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합니다. 아래 전화 문자 번호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또 우리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풍성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